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예요. 신비아파트 특별판 조선 테마실록 1화에 이어 바로 공개된 2화. 이제 곧 일주일 뒤면 3화와 4화가 공개되는데, 일단 2화까지만 본 입장에서 토이쿠가 평가를 해보면 작화도 나름 새로운 느낌으로 가득하고 공포 역시 색다른 느낌으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비아파트 팬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아 일단 중간 점수는 매우 만족한다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건 하리의 숨겨진 전생 스토리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테마실록. 여기에 풀어야 될 떡밥이 아직도 많은 상태에서 스토리는 안타깝게 2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팬들이 모두 기대한 대로 하리의 전생 스토리가 모두 풀릴지 요건 좀 미지수인 점. 아무튼 색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 테마실록, 오늘은 예고한 대로 2화 전체적인 스토리와 리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론가 납치당한 진짜 조선의 공주, 효원공주. 궁궐에서 큰 소란을 피웠던 현랑이 지키고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 은장도를 이용해 조용히 탈출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방에서 나와 조심히 빠져나가고자 할 때 보게 된 광경. 다른 어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할 것 없이 보이는 장소에서 이미 미리 빠져나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 아이가 납치를 사주한 주인 앞으로 공주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시지요. 누구냐?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곳에서 하리를 반기던 건 사람이 아닌 현귀, 아니 각귀라고 불러야 될까요? 나무 인형으로 만든 사람들이 공주를 잡아두기 위해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놓은 장소. 그곳에서 효원공주와 현귀들의 무서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공포적인 요소가 정말 흥미롭게 다가온 장면이다 보니까 직접 본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 없이 패스. 그리고 이어진 궁궐 소식.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현기를 동반한 인형술사가 출몰하여 왕이 가진 무언가를 노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옥새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 옥새? 여전히 입이 무거우십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중전을 잃으셨는데도요. 너 설마 평안대감? 하지만 내 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덕분에 지옥 구경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옥새의 눈? 평안대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등장합니다. 과거 효원공주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중전을 시해한 것이 바로 이 인형술사가 조종하고 있는 평안대감. 그리고 그가 노리는 것은 왕이 지니고 있는 옥새의 눈. 과거 중전마마 시해 관련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평안대감은 예전에도 옥새의 눈을 빼앗으려다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로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면, 과거 신비아파트 시즌2 각기편에 등장했던 인형술사의 목소리, 그리고 이번 조선 테마실록의 인형술사의 목소리가 완전 똑같다는 거, 성우가 동일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래까지 이어지는 인형술사의 모습, 같은 사람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실까지 확인하고 계속 시청하시면 더욱더 흥미롭게 스토리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멈춰! 불청객이 있었군. 덤벼보시지! 금돼지 소환! 전투 여전사 그 자체인 부활이 대부분의 평균 사람들이면 궁궐의 모든 사람을 무력화시킨 인형술사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 마련인데, 비웃음? 아니 자신감? 그리고 이 기세에 당황하는 인형술사.
결국 과거 신라 시대에 실제 귀신으로 알려졌던 금돼지를 소환해 인형술사를 제압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미래 인형술사가 소환한 각기, 이 각기를 제압했던 것도 우연치 않게 금돼지였다는 사실. 과거와 미래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인형술사의 정체 역시 꼭두각시 현기에 불과했고 다시 한번 몰려들기 시작한 현기들, 이를 구해주는 건 설마 강림아! 당신은 주운 대장? 조심해요! 다름 아닌 호위대장 주운. 과거 현랑에게 패배했던 무기력한 모습과 달리 현기는 제법 멋지게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어처구니 없는 로맨스. 그리웠습니다. 공주님께서도 제가 그리우셨습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주은이 바라보는 효원공주, 비록 지금은 진짜 공주가 아닌 하리라는 걸 모르고 있겠지만 효원공주를 향한 주은의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MI. 실제 조선시대에 공주랑 결혼하게 된 남편 어떻게 될까요? 주은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효원공주와 사랑을 이루게 된다면 좋은 점은 대대손손 왕실 식구가 되어 일 안 하고도 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나쁜 점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정치를 할 수 없고 공주가 죽어도 재혼을 할 수 없거나 관직을 가질 수 없다 라는 실제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은의 경우 효원공주와 결실을 맺는다면 호위대장 자리는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편 강림이와 둘이 신비의 상황, 자신들을 도와줄 도깨비, 금비를 찾아 북한산을 살피는 일행들, 어김없이 둘이는 먹을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산에서 발견한 산딸기, 이를 먹으려다 위험하게 언덕에서 떨어지는 어이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고, 그런데 그곳 떨어진 장소가 도깨비들의 숨겨진 마을. 다행히 도깨비 신비가 있어 그런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어린 금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목소리는. 야, 나와봐. 금비를 아나? 도깨비 마을에서 시간 되돌리기 요술을 연습하던 금비. 마법은 아직 서툴지만 그간 미래 금비로부터 과거 조선시대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강림이야 일행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결심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게 다 내 때문이라 하는데 내 함 도와줄게. 대신 도깨비 서당 훈장님한테는 비밀이대. 도깨비 서당 훈장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쉬운 게 과거 도깨비 마을에 찾아가면 그간 보지 못했던 수많은 다른 도깨비들, 대장 도깨비, 깨비, 뚠비, 곰비, 감비 등등 다른 도깨비를 만나볼 수 있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금비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금비만 등장했죠. 그래도 조금 반가웠던 건 도깨비 마을의 문이 대장 도깨비와 같은 문양을 하고 있었다는 점? 이게 그나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과거 어린 도깨비 금비에게 도움을 받게 된 신비학 일행들, 가짜 공주가 되어 강제 경복궁 생활을 하게 된 하리를 찾아 북한산을 내려오는 도중에 다들 몸을 숨겨라. 대장님, 도깨비입니다. 혹시 현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강림이 형, 도대체 경복궁은 얼마나 더 가야 해? 강림? 강림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라는 주은. 주은은 사실 가짜 공주 하리게로부터 강림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공주를 알고 있는 강림이 이번 현랑 현기 사건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체포하는 주은. 그러나 이를 역으로 이용해 경복궁으로 들어갈 기회를 만들려는 강림. 과연 이 방법은 통할 수 있을까요?